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원형은 구소련의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소련의 중공업 우선주의는 신경제정책 이후에 단기간에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지 않으면 혁명이 와해될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1924년부터 전개된 공업화 논쟁에서 1929년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발전론이 당의 공식적인 경제 발전 전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공업 우선의 성장 노선의 정립은 계획 경제와 자급자족 경제를 전제로 합니다. 자본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 시장 기능이 확대되면 자본 가격이 높아지고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중공업 부문의 투자를 곤란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쇄적인 대외경제, 즉 자급자족 경제가 중공업 우선주의 추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구소련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이 북한에 이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전략 노선은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기본입니다. 이 세 꼭지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1953년 8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후 경제 복구는 중공업을 우선 복구 발전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경제난의 영향을 받아 잠시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한 시기 외에는 북한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입니다. 전후 주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은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민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반미 감정 등에 의해서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산업 구조는 중공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됩니다. 그 후에 62년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 2002년의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노선, 2013년의 경제핵 병진 노선 등도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경제국방 병진 노선은 1962년에 처음 제기가 됩니다. 그 당시 62년의 쿠바 위기, 미국의 베트남 본격 해임 및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 이후 북중 관계의 악화 등 안보 환경이 악화되자 1966년에 당 기본 방침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등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발전과 군사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노선입니다. 경제 군사 병진 노선에 따라
1970년대 초 군수공업을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만들어 내각 예산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예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 경제의 왜곡과 침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경제 우선에서 군수 생산을 확대하게 되니까 민간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북한은 1993년 12월에 경제계획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북한은 완충기 과제로서 이른바 3대 제일주의, 즉 농업, 무역, 경공업 제일주의 노선을 천명합니다. 북한이 1990년대 경제위기와 사회주의 붕괴에 직면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농업 생산 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고, 인민 소비품의 증산을 위해서 경공업을 강조했으며 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급속한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역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3대 제일주의는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이 전체 경제의 균형을 왜곡시켰다는 자기 비판적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3대 제일주의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4년 이후 자연재해로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겪은 데다 무역 부문 역시 외환 부족,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불량 탓으로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공업 정책에서도 북한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하부 단위의 자발성을 촉구하는 대중운동으로 진행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노선으로 회귀하고 맙니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선군시대 경제 건설 노선을 표방하면서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과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승계하여 국방공업 우선,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을 내놓습니다. 북한은 이 노선이 첫째,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 나라와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며, 둘째, 국방공업은 중공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방공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나아가 인민들에게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노선도 북한 산업의 불균형 확대와 인민경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산업은 민수산업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중공업보다 훨씬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게 되죠. 핵경제 병진 노선은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 및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합니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은 좌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 건설이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핵 병진 노선은 북한 경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 외자 유입이 곤란하여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의 경제 발전 정책은 핵경제 병진 노선 하에 인민생활 향상에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식량 문제 해결, 경공업 문제 해결, 에너지 문제 해결, 그리고 지식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였습니다. 이는 2016년의 7차 당대회 경제 과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 부문의 우선적인 과제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경공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에 중공업 이주의 경제발전 전략이 농업, 경공업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8년 4월에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으로 전환을 합니다. 2018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기존의 노선을 대체하는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새롭게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공업 발전 위주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됩니다. 이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김일성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인민 생활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공산품, 농산품 등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의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 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사전에는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 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 나가는 경제체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핵심은 자력갱생입니다. 자기 나라의 힘으로 자력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1960년대 말부터 북한 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한 자원과 기술 도입을 위해서
서방 세계와 차관 및 무역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핵심에 자력 갱생 이외의 대외 경제 관계 발전도 포함하죠. 나아가 자기 완결형 자력 갱생 정책이 90년대 초 개방형 자력 갱생 정책으로 확대합니다. 경제 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 정책을 펴죠. 라진 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이 그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전략은 생산력을 높여서 나라의 경제를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구축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실현 방도를 밝혀주는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하면서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제품을 자체로 생산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자립성을 보장하며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 과학기술 중시 전략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로 발전시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현대화, 정보화 하여야 사회주의 제도를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고 나라의 경제를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 경제 전략의 노선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김일성 시대의 국가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사회주의 강성 대국 진입이었으며,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이 사상 강국을 이루었고 김정일이 군사 강국을 이루었으니 김정은은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통치 이데올로기는 주체 사상이 골격이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정치이고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입니다. 경제건설 노선은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 노선, 김정일은 국방공업 우선 노선,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 노선 이후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내걸었죠. 중공업 우선 노선이 기조이지만 김정은은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농업, 경공업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죠. 김일성 시대의 내향적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은 김정일 시대 이후에 외향적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으로 발전합니다. 김일성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창하였다면 김정일 이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함께 실리를 중시하는 실리사회주의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경제특구도 확대하고 경제 단위 독립채산제도 확대하는 등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죠.